네, 오는 23일 이틀 뒤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최연소 비서관으로 화제를 모았던 사람, 그리고 불사조 이인재 의원을 두르고 당선된 더민주의 김종민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특별 초대석으로 모셨는데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예. 그에 앞서서 먼저 이제 당선을 하셨는데 네. 아니 피닉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불사신, 이인재 네. 의원을 꺾고 당선했어요. 네. 비결이 뭘고 그쪽 지역에서의 반응은 어땠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비결이랄 건 없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아직 정치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네.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하다. 네. 새로운 사람 한번 뽑아보자. 도전을 해보자 네. 하고 모험을 한번 하신 겁니다 이번에. 모험을 제가 했다. 4년 동안 네. 그 공백을 이제 채워야 되는 숙제가 남아 네. 있는 거죠. 예. 네. 혹시 이인재 전 의원에게 축하 전화 같은 것도 받으셨나요? 예, 제가 통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하다는. 어. 예.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러던가요? 그냥 뭐 껄껄 웃으시고, 네. 이거 나는 오래 했잖아. 대인이시네요. 좀 쉬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하고 이제 네. 편하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예. 자, 노무현 대통령 얘기해 볼까요?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최연소 대변인 하셨다고. 예. 뭐 사실 저랑도 같이 제가 출입할 때 그렇죠. 대변인 하셨는데 가까이서 지켜본 노무현, 예. 대통령 노무현이든 정치인 노무현이든 인간 노무현이든 평가를 좀 짤막하게 진솔하게 하신다면? 제가 노 대통령 뵈면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네. 드릴 네. 말씀이 많지만 그냥 제가 딱 한마디 딱 드리고 싶은 거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하다. 네. 스스로에게도 정직하고 역사에 대해서도 정직하고 대통령직에 대해서도 되게 정직했던 분이다. 제가 대변인을 맡았는데 나이 40에 이제 어린 그렇죠. 대변인이거든요. 네.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일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어요. 맡기셨어요. 단지 그냥 솔직하게 대변인해라.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예. 네. 그러니까 대변인이 대통령을 위한다고 뭔가 말을 꾸며대거나 하는 네. 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는데 어, 그분이 정치를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정직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게 법에 규정된 권력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 권력 이외에 다른 권력, 예를 들면 검찰에다가 슬쩍 얘기해서 야 누구 손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분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밖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맘먹기 쉽지만 네. 막상 그 자리에 올라서 대통령이 이렇게 실험만 보내면 좀 불편한 사람 손볼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거 안 한다는 게 어허. 본인한테 정직했던 거죠. 예. 근데 들으면 올곧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셨지만 지금 친노 세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본인도 친노인데. 예, 이게 친노라고 하는 게 무슨 조직도 아니고 뭐 네. 교섭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러니까 친노라는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네. 그 정신이나 그 뜻을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따로 어떤 뭐 움직임을 같이 하거나 뭐 같이 도모하거나 하는 거는 그건 없습니다. 근데 결속력이 왜 이렇게 높은 겁니까? 결속력이 별로 높지도 않고 아니 친노라는 말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예, 특별히 무슨 뭐 제가 이번 당선되고 난 다음에 네. 친노라고 해서 따로 뭐 같이 무슨 단합대회를 하거나 뭐 술 한 잔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냥 아는 사이니까 전화 통화하는 정도인데 예. 저는 이 친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 이제 종편 같은 데서도 이제 우리 친노 그러면 좀 안 좋게 좀 많이 미운 털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친노 그러면은 그냥 미운 놈들. 네. 사실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이 친노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근데 하여간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친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 속에는 어떤 게 담겨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친노는 조직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7년이나 됐는데 네. 노 대통령하고 친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그룹을 움직여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부르는 것도 노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이제 현실이 계속되고 있느냐? 저는 이제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는데 노무현 대통령 가까웠던 분들이 그 경선을 나가면은 네. 네. 쉽게 당선이 돼요. 노무현의 뭐 비서관. 이름을 걸고. 네. 예. 그 다음에 무슨 선거를 나가도 예.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이름의 수혜자들이죠. 네. 그럼 같이 정치한 입장에서 볼 때
좀 부당한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반에서 어릴 때 반장을 뽑는데 네. 집에 돈 많다고 또 부모님 때문에 반장 됐다 이런 마음들이 좀 우리 정치하는 분들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정치 오래 했던 분들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도 네. 사실 문재인 대표가 잘못한 게 별게 없어요. 네. 가장 문재인 대표가 공격을 받는 배경에는 저는 문재인이 뭐냐. 노무현 자산 그냥 승계해서 대선 후보 된 거 아니냐. 이런 억울함들 혹은 이런 네. 비판의식이 밑에 많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제 상속받은 거라고 하더라도 예. 그게 상속세 내고 네. 합법적으로 상속받았으면 네. 현실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표는 상속세 낸 겁니까? 예, 상속세를 내고 문제는 뭐냐면 냈냐고요? 상속세 냈죠 당연히. 냈어요? 예. 왜냐하면 경선을 거쳤다는 거는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 여기서 선거 출마해서 당선된 분들은 비록 노무현의 혜택을 받았다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면 상속세 냈다고 봐줘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너 엄마 상속받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도 우리 노무현 가까운 분들도 내가 노무현 가깝다 이거 가지고만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상속받은 거 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누리면 안 되고 네. 새로운 자기만의 뭔가 정치를 만들어내야 네. 그 숙제를 우리가 아직 다 못 푸니까 네. 자꾸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네. 우리 종편에서도 그렇고 자꾸 친노라고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가장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 안희정 지사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안 지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면 친노지만 안희정은 좀 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죠. 경로당 가면 안희정의 남자로 불리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안희정의 남자는 아니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의 남자지 안희정의 남자는 아니고. 네. 예. 바람직하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안희정의 정무부지사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충남도에. 예. 제가 이제 우리 안 지사님하고는 같은 고향 친구고 네. 네. 또 이제 젊은 20대부터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인생을 좀 같이 함께 고민하고 했던 친구니까 가까운 친구긴 한데 제가 그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안희정이라는 정치인이 상당히 제일 믿음직하고 네네.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뢰하고 네. 또 존경하고 어제 보니까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희정 지사가. 불펜에서 몸 푸는 중이다. 자, 이번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남은 대선 출마하는 겁니까? 안희정 지사가? 그 불펜에서 몸 푸는 투수가 나 던지고 싶다 그런다고 던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감독이 결정하는 건데 이제 감독이 결국 국민들이 감독이죠. 국민들이 이제 지금 현재 투수가 아직은 그래도 좀 던질만하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이면 이제 가는 거고. 지금 투수는 그럼 문재인 전 대표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일단 제일 이제 그 공을 던지는 분이라고 보면 이제 문재인 대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감독이 예. 보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이제 그 사인이 있다면 국민들이 그때 예. 가서 불펜에 서 있는 그 투수한테 물어보겠죠. 예. 너 컨디션 괜찮냐? 예. 조금 더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컨디션이 네. 지금 누가 더 그래서 이제 불펜 문재인이냐? 투수가 네. 꼭 안희정만 투수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여러분이 계신데 네. 그때 국민들이 야 너 컨디션 괜찮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예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한 거지. 내가 불펜에서 보니까 근질근질하니까 내가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의 준비 예. 하시라도 그런 상황에서 뭔가 국민들의 그런 그 민심에 응답해야겠다. 예. 그런 정도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모셔놓고 지금 다른 분들 그러게요. 얘기만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정작 본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다 이렇게 하겠다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저는 20대 국회 때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한 국민들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보통 양당을 통해서 잘 통합적인 정치를 하길 바랬는데 과반수를 얻은 정당은 그냥 숫자 믿고 일방통행을 하고 네네. 독주를 하려고. 그다음에 과반수가 안 되는 정당은 또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또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이제 과도한 경쟁을 하니까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통해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일단 임시로 만들어놨어요. 예. 네네. 그래서 이 정신을 잘 살려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게 20대 국회의 가장 큰 어떤 테마다. 네. 거기에 충실한 그런 초선 의원이 한번 돼보려고. 네. 네, 노무현의 입 안희정의 남자로 불리는 김종민 당선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이죠. 예, 이틀 뒤면 추도식이 있는데 7주기 가시죠? 예, 갈 겁니다. 어떤 분입니까? 한번 내려가시면은.
제가 이제 추모식 때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혹은 또 우리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께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7년 됐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거나 그 속에서 논쟁이 도마에 올라가는 거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 대통령 가까운 분들도 그 노무현과의 인연 가지고 정치하는 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그 추도식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네. 그래서 우리들도 노력해야 되고 네.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노무현과의 인연과 관계 가지고 우리 현실 정치에서 다툼에 이렇게 올리지 않도록 한번 그게 우리 돌아가신 분 예. 노무현 대통령 역사에 일단 예. 이렇게 좀 그 존중하는 게 예. 역사적인 인물을 존중하는 게 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